지금부터 2020년 의정부시 평생학습 100분 토론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말하다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 전하영입니다. 이번 포럼은 의정부시에서 주최를 하고 재단법인 의정부 평생학습원 그리고 저희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주관을 하는 온라인 토론회입니다. 저희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의 평생학습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변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주제인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또 변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처럼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만나는 것은 시대의 소명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도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정부 안병용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동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시 평생학습 포럼을 시청하고 계신 전국의 평생학습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학습만 구축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고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 의정부시 평생학습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 포럼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학습 도시 의정부의 힘찬 도약과 성장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따뜻한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정부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 재단법인 평생학습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어떻게 우리 함께 융합을 해서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고민들을 나누는 첫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님 소개는 토론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이끌고 계시는 송원창 원장님 오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의 주민자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의정부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이신 현호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만남은 이천시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윤준희 평생교육사님께서 오늘 이천시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는데요. 아직 도착을 못하셔서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협력과의 황석영 과장님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이신 우리 행정과 함께 의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경기도의회 김원기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토론회에 댓글을 담당해 주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성근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소개를 드리는 순간 우리 황석영 과장님 오셨는데요. 먼 길 달려오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순서는 저희가 그 주제 강연을 먼저 시청을 하신 다음에 우리 토론자분들의 한 분 한 분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강연은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께서 사전에 동영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동행, 어떠한 동행을 꿈꿔야 되는지 우리 함께 동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모두 건강하시죠? 네, 공주대학교 양병찬입니다. 오늘 100분 토론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말하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런 토론을 시작한 거는 아마 의정부가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민자치를 생각하면 주민의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주민자치라는 것을 역량과 실천으로 정확하게 관계성으로 보는 그런 그 현상이 아니면 그런 행정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벌써 주민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는데 그동안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패널로 나오신 이천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일찍이 주민자치 학습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전문 인력인 이제 평생교육사를 배치했죠. 그래서 사실 양과 질에서 엄청난 비약적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축제에서도 항상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축제 뭐 이렇게 하고 박람회 같은 데서도 항상 좋은 사례로서 알려집니다. 그 드러나는 것, 그 실천의 활동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만 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그 밑에 뿌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평생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은 동전의 양면인데요.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안고와 찐빵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주민자치 그러면 뭐 마을 만들기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뭐 벽화도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꽃을 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에서 더 나아가고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주민의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분들에게만 지워진 짐을 어떻게 주민 전체가 함께하는 그런 마을 만들기로 주민자치로 갈 것인가. 결국에는 주민의 학습부터 출발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는 조금 뭐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한 대로 좀 단순하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죠. 실천, 활동 이것만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배움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즉 사고의 변화, 또 역량의 확대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학습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서 멈춰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나가려면 사실은 생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힘, 시정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주민자치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배움에서 실천으로 그리고 생활정치로 이렇게 연결되는 삼각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주민자치에서 평생교육이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자치와 평생교육 관계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 창원에서의 사회교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진안에서의 활동도 있고 대덕구에서의 활동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이천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선진적이죠. 근데 최근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사실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아이디얼 타입은 사실은 이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천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아까 바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바꾸고 평생교육사라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를 갖춘 것이죠. 이천에는 독립적인 평생학습관은 없습니다. 있긴 있죠. 조그만 평생학습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읍면에 있는 그 주민센터를 어떻게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한다는 건 이제 기능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주민의 학습과 활동 그리고 시민 정치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사례로 가장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왜 평생교육과 주민자치는 결합이 잘 안 됐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그 이유는 주민자치 쪽에서 평생학습은 교양 취미에 그친다. 지역의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늘 배우기만 한다. 그리고 상당히 개인적이다. 뭐 이런 공동체적 관점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뭐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평생교육 근본에 대한 오해이며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의 평생교육의 조건의 한계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이상적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자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민들이 의식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조건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한 평생학습관을 전국적으로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지만 주로 도시부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지역의 주민들하고 마실 가듯이 학습의 공간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러려면 결국엔 주민센터의 평생학습센터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읍면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배치해야 된다. 또 기능을 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도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까운 곳에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매일같이 만나고 수다 떨고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모색할 수 있을 때까지 배움의 아지트이며 그리고 이제 실천의 베이스 캠프를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센터화 되면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평생학습을 잘하는 곳은 주민의 역량이 커서 주민자치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모형은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기반을 갖추면서 서로의 역할을 하는 것. 저는 평생학습이 앞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잘 활용하는 게 주민자치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것을 그리고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의 전문성을 잘 발휘해서 서로 협동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란 결국에는 지역의 의사결정을 모으는 것이고 지역의 과제들을 찾아서 실천에 앞장서는 것이죠. 주민을 조직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는 그런 생활정치
이 부분이 이제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그런 본질, 본연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천을 같이 하면서 하는 배움도 있고 또 준비하기 위한 배움들도 꽤 많이 있죠. 근데 평생학습이 그 과제들을 학습의 과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초가 탄탄한 시민들, 의식이 있는 시민들, 또 역량이 있는 시민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평생학습원이 담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역할이 혼동이 돼서 서로 갈등하는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고 결국에는 죽두밥도 아닌 상태 이런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주민센터가 평생교육센터의 간판을 달고 거기에 전담하는 전문가, 법적으로 이제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그런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주민자치회와 함께 활동을 같이 해가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게 아마도 앞으로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의 이상적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에 좀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삼선을 하시면서 주민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그런 신념에 따라서 평생학습을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갖추고 계시죠.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평생학습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전담 인력들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평생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건하고 있는 평생교육 체계에 한 도시의 한 평생학습관 이것을 충분히 완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어떻게 신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이고 또 의정부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매일매일 이웃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움이라는 그런 신선함을 이제 어떻게 넣어서 그분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또 같이 궁리도 하고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도 도모하는 그런 지역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결국엔 생활권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이죠.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작되는 것과 잘 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그동안 뭔가 좀 모자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극복하는 그런 대안으로 평생교육의 체계를 갖다 쓰시는 거죠. 그 교육을 전담하는 평생학습원이 같이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진이나 또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맡아가면서 하면서 거기서 훈련된 성장하신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활동을 시작하는 주민자치회, 이게 같이 연동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전담 인력, 전문가, 평생교육사가 배치되면 좋겠습니다. 선진 도시들, 뭐 이천이나 뭐 창원이나 이런 도시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지역에서 뭔가 변화를 조금씩 일으켰던 것은 이렇게 새로운 상황, 새로운 포인트마다 주민 스스로 행정과 함께 의사결정을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되었다고 보여져요. 이제 만남의 게이트, 만남의 거실, 그리고
배움의 아지트, 또 실천의 베이스 캠프로서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를 의정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민자치회와 전문가 평생교육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의 힘을 받아서 의정부를 더 새로운 도시, 더 힘있는 도시, 누구나 살기 좋은 공동체 배움의 도시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정부가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또 의정부 시민들이 생각이 변하고 또 더 각성되어서 실천하는 시민으로 변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병찬 교수님의 강연을 동영상으로 만나 뵈었는데요. 교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배움과 실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어떻게 생활 정치로 만들어 갈 것인가, 아마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배움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학습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학습할 수 있는 힘, 즉 학습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배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를 가듯이 이제 학습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학습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실천은 무엇을 키우느냐? 저는 시민력을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됨에 대한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는 바로 이 학습력과 시민력을 함께 키우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사회는 온전한 우리의 그 배움의 장이자 실천의 장으로서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지 않을까. 의정부시의 그런 어떤 도전을 이제는 우리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번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그 도전에 같이 동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재단법인 의정부시의 평생학습원을 이끌고 계시는 송원창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장 송원찬입니다. 2020년 의정부시 평생학습 온라인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과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패널 토론에 함께해 주신 경기도 김원기 의원님, 또 의정부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현호준 회장님,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력과 황석연 과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천시 윤진희 평생교육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에 아주 총괄적이고 운영과 토론을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사단법인 한국평상교육사협회 전하영 회장님과 한성근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해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 최초로 재단법인 평생학습원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평생학습원은 주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해왔습니다. 또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저희 관내에 150여 개의 평생학습기관과 연대하는 노력을 또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학습원은 시민과 함께 또 지역과 함께 또 미래와 함께라는 또 세계와 함께라는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로서 성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시 4개 권역에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른 시군과 특별하게 의정부 시내 권역별로 이렇게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차별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을 위한 아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렇게 토대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평생 학습이 더욱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지원을 이렇게 할 것이고, 아까 양병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진정한 주민자치형 학습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의정부시에는 14개 동 주민자치센터가 총 199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연인원 4,133명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저희 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숫자보다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70.3% 대다수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문교양 프로그램이 24.8%가 또 운영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취미나 여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학습원에서는 주로 직업교육과 지민 역량 교육을 위주로 하는데 동하고 그런 차별화된 교육이라고 좀 여기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주민자치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굉장히 질적으로 성장을 많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통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통합 관리가 안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사중복 프로그램이 많다. 그리고 또 인기위주 프로그램에 편중된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생학습원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저희시 특별히 행정조직이 권역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전문성이 부족을 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부족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원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문가인 평생교육사를 각동 전면에 배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사 서비스를 평생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운영 예산이 한정적이고 기존 교육생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료 수입에 또 의존을 또 해야 되고 운영 예산의 한계로 일부 인기 프로그램을 편중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이 힘든 실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이 또 없어서 기존 교육생의 장기 등록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육생이 진입 장벽이 아마 높은 것도 현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정적 재원을 마련을 해서 유능한 강사진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 확보를 해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의 그 우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평생 학습이 앞으로 그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에 예정된 주민자치의 전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그 주민자치에서는 본연의 그 마을 사업 가꾸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평생거래 운영 업무는 아까도 양병천 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또 이천시의 그 사례를 둔 것 같이 지금 또 김포시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늦었지만 교육기관이 작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그 업무를 우리 원으로 이관을 한 게 맞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의 역량을 좀 높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권역에 그 설치된 거점 학습 평생 중심으로 여러 개 등의 평생 학습센터와 연계해서 아주 그 지역의 밀착형으로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전문성을 좀 높여보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권역 중심에 특화된 평생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권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어떤 권역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을 이미 시민조사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이 그 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께서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뭘 원하느냐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여론조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 곳곳에서 평생 학습 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양병찬 그 교수님과 전문가들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 원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평생 학습을 통해 우리 지역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또 고민도 하고 주민자치의 그 평생 학습이 상상 발전 그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 의정부시의 평생학습의 밑그림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밑그림이자 어쩌면 청사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평생학습 원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권역의 평생학습 고안을 만들고 그리고 14개의 이 주민자치와 결합하는 이 마을 평생학습의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추진 체계는 우리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 도시가
다 꿈꾸고 있는 추진 체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해서 어떻게 실천을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만들어 왔던 그 가치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저는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실 우리 의정부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현호중 회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학습 도시의 방점은 마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주민자치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시민 밀착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호준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현호준입니다. 예, 2020년 의정부시 평생학습 포럼 두 번째 토론 안건인 의정부시 주민자치 활성화와 평생학습의 역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활동 성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상호 연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활동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습 공간입니다. 1998년 행정계층 축소 차원에서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고 여유 공간에 설치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활동 성과로는 첫째, 지역 주민의 문화 교양 수준을 견인합니다. 1, 2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 교양, 취미 오락, 건강 등을 위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주민들과의 교류와 소통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같은 관심사와 취미를 가진 동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일체감과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총 495개이며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349개로 약 70%를 차지하고 시민교육, 주민자치, 지역복지 등 순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 중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63개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문화 가정 사업,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공동체 운영 및 복지와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주민 단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별 운영평가회, 동아리 발표대, 우수사례 발표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 합심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에 대한 애양심을 고취시키며 이는 주민들의 높은 자부심과 긍지로 이어집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대상 교육은 평생학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현재 주민대상 공공부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유형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둘 수 있습니다. 지역 자원과 지역 주민 욕구 조사가 미흡하고 전국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선호도가 높고 강사 섭외 및 운영이 손쉬운 요가 댄스 등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선호도가 높고 잠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계층의 편중 문제입니다. 동주민자치센터 근무 시간의 제약과 상근 실무 인력 확보가 어려워
새벽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 시간에 자유로운 전업주부 등 여성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편중되어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 수강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책으로 인기 교육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여지가 매우 적어지고 인기 프로그램의 고정 개설로 인해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 여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기관의 설치, 운영도 꼭 필요하고 시 군구의 주민자치 정책과 주민자치 사업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계입니다. 지역의 공공 부분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연계 협력이 적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평생학습기관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실질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교육과 평생학습의 책임 공유 및 역할 분담이 함께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이용 및 각종 교육자원의 활용도 향상으로 강사 문제를 보완하고 심화 가정 운영 및 주민들의 실수의 충족 등 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능력 훈련의 장으로서 평생학습 공간이라는 측면과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센터를 위한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양방향적 접근 또한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지역복지, 문화여가, 평생학습 등 종합 공공서비스센터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자치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민주시민 교육과 마을 만들기, 마을 의제와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분과 활동 및 주민총회를 통하여 마을의 일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할 인력의 풀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또한 각 동마다 유사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전문기관인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하고 권역별로 특성화된 전문 프로그램을 육성하여 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의 고유한 공간으로 기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이 참여 예산제는 연간 32억 원이 편성되는 사업으로 각 동마다 주민이 참여하고 의결하는 주민과제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고 동네 2, 4억 원의 수준의 사업비로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의 손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는 주민 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스스로의 마을의 일을 함께하고 공공 부분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에 초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평생교육 보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동네 단위의 평생학습 공간을 창출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통한 정보 약자 및 소외 계층의 접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학습과 교육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춘 소규모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 형태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은 10여 년 전부터 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한 모습은 평생학습으로 주민들의 태도나 생각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 이용자들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과 참여자 수는 많지만
서로의 교감과 융합이 되지 않는 모습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은 주민들의 힘을 기르는 것에 성패가 달려 있고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평생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지역 공동체 형성이 사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또 현호준 회장님께서 이 주민자치의 이 역사 흐름을 쭉 이렇게 되짚어 주시면서 또 가지고 계셨던 이 한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평생학습이 또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또 표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의정부시의 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만나야 됨에 대해서 두 분의 이 원장님과 회장님의 말씀 속에서 꼭 만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이 정말 이 도시 발전, 도시 성장을 위해서 이 지금 원장님과 이 회장님이 자주 만나시면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주민자치를 바라봤을 때의 아쉬운 점도 있었고요.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또 평생학습을 바라봤을 때 아쉬움도 있었고, 근데 그 아쉬움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같이 결합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으로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총장님 혹시 뭐 중요한 의견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있으신가요? 네. 네.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의정부시가 이런 뜻깊은 행사의 주제에 거는 기대감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우리 현호준 위원장님의 팬들이 들어와서 응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네,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그 최정현 선생님 댓글 중에 그 양 교수님 말씀처럼 배움, 실천, 생활 정치로 순환이 핵심이겠죠. 주민자치와 연계를 단순히 평생교육사의 일자리 문제로만 축소해서 보려는 시각을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딩굴 365님의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패널 되시는 분들 메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에 부여된 다양한 기능과 평생학습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충돌을 최소화하여 연결될 수 있을지, 또 주민자치회가 가진 권한이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두 분 패널분들 발표에서 이미 좀 비슷한 얘기들이 오간 게 있는데요. 혹시 보탤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일 선생님이 주신 의견인데 많이 와닿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메모 부탁드리는데요. 특히 행정자치부 우리 과장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는 주민자치뿐 아니라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사업 등도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봐야 할 듯합니다. 이 말에 딩굴 365님이 김태일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개인화 추세는 뚜렷한데 또 이면에서 공동체를 위한 자원들,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동아리 많고 부서만 다를 뿐 목표, 컨셉, 대상, 방법이 대동소이해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 지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소개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현장에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질문도 주고 계시는데요.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만남,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줄 것인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는 도시재생이든 마을 만들기든 이런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각자 움직이는 느낌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또한 함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의정부시 내부에서의 고민,
늘 원장님과 회장님으로부터 들었다라면 이제는 의정부 밖에서 바라보는 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실 분은 계속 소개되고 있는 이천시의 사례죠. 이천시 윤진희 평생교육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 평생교육사 윤진희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는 이천시의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동행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천시는 현재 주민자치와 연계한 작은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하고 또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천시 작은 평생학습 도시 지원 사업은 처음에 2004년도 이천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면서 또 2005년도에 이천시의 평생교육사 전문 인력으로 16명을 배치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다음 해인 2006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여기에 또 학습 기능을 강화하면서 발전을 하였는데요. 네, 이천시에서는 학습도시 추진 주축은 사람이다 라고 봤고요. 거기에서 행정 분야 쪽으로는 읍면동장님이라든지 공무원 평생교육사, 또 민간 분야 쪽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위원님, 그리고 뭐 평생학습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하였고요.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천시에서는 이제 14개의 주민자치학습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뭐 노후화도 되고 또 학습자도 많이 증가하고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또 동아리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공간을 이제 시설적으로는 이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 신축을 하였지만 사실상 의미 부여가 있었습니다. 이 학습 공간을 다양한 이제 소통과 학습이 다 결합하는 이런 공간으로 재단장하고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넘어갔네요. 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읍면동별 작은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 평생교육사들의 활약상을 좀 살펴보려고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뭐 평생교육사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건 아주 미약한 업무의 일부고요. 아시다시피 뭐 프로그램 기획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또 같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단연 말씀드리는 거는 이천시는 읍면동별로 릴레이 주민자치 평생학습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뭐 체험만 하는 이런 뭐 기획의 축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생교육사가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는데요. 상가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가를 활성화하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기도 하고요. 뭐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또 우범 지역인 그런 공원을 평생학습화하여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그런 또 평생학습 축제를 하기도 하고요. 네,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특화한 이런 축제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 다른 축제와 좀 차별된 그런 축제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시민들 또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학습 역량이나 자치 역량 강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또 이 분들을 더 이제 성장시켜 강사로 지역 강사로 이제 성장하게 하고 또 이분들을 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또 순환될 수 있는 지역의 재능 기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학습 동아리 인큐베이팅해서 그냥 일반 주민을
경력단절 여성을 결국 지역의 자원으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읍면동별로 작은 평생학습 도시 사업의 대표적으로 이제 특화 사업이 있는데요. 평생교육사라 보니까 이제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그냥 단순 취미 교양 프로그램이 아닌 이분들이 지역 알기, 지역의 애양심 고치, 지역 정주 의식 이런 거에 부여하는 지역 알기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또 어디 가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평생교육사와 주민자치와 연계한 이제 또 마을과 연계한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기관, 대학과 연계한 이런 네트워크 중심으로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평생교육사 배치를 통해서 이천시 이 평생학습 도시는 많이 성장하고 진화하였습니다. 네, 이 진화한 과정들 속에 이제 평생교육사가 있는데요. 평생교육사는 이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그리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생교육사 배치를 해서 그래서 너네들 뭘 어떻게 했는데 네, 이천시는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이 표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을 표로 담아서 이제 조금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진화된 과정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는 이제 사실 도시가 되면서 시스템적으로 세팅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각자 발전을 했죠,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는 같이 상생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학습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학습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하였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처음 교육사 배치되기 전엔 한 30여 개 프로그램에서 배치가 되자마자 한 200여 개 프로그램으로 부쩍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 취미 위주였죠. 이것들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질적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네트워크는 처음에 시에서 억지로 이제 시 주도로 이제 세팅을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야들도 나뉘어져요. 공공기관, 민간 분야 뭐 이렇게 세팅을 했다가 나중에는 뭐 동아리나 강사, 군부대, 네 그리고 민간 영역, 뭐 주민자치, 뭐 다양한 분야들로도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읍면동 주민자치 학습센터가 하나의 이제 거점이기 때문에 14개 거점으로 그걸 주축을 해서 네트워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동아리는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처음에 이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을 이해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식을 또 제고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점차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하시고요. 또 실천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역 중심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에 이런 사업까지 기여하면서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은 네, 단순 학습자에서 시작했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을 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학습마을 공동체의 중심에 있다. 네, 그렇게 봤고요.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사 지역입니다. 저 이천시에는 정말 10년 넘은 15년 된 평생교육사들도 있어요. 네, 이 분들 이렇게 많은데요. 처음에는 교육사로서 업무로서 이제 지역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지역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요. 지역을 사랑하다 보니까 또 지역에 특화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까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변화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결국 이거를 지역의 특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뭐 가치도 발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바지하고 결국 이 평생교육사의 보는 눈이 바뀝니다. 1년 된 평생교육사, 15년 된 평생교육사 다르겠지만 이 분들이 지역을 바라보는 눈, 관점이 사고가 다 변화하게 된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네, 오늘 토론이 있어서 제가 2010 평생교육사 선생님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아, 뭘 말하지? 어떤 거 얘기할까요? 이러면서 함께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바로 이거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지금 양평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의 동행, 상생, 결합.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네. 해결키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천시는 사실 시스템적으로 억지로 처음에 세팅이 됐지만 결국 그 시스템은 견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안에서 이 시스템 두 가지로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뭐 이천시로 보면 주민자치 학습센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인력 평생교육사 배치입니다. 전문인력 평생교육사는 뭐 프로그램 기획자, 운영자 그거는 아주 일부입니다. 이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역가, 또 주민가, 지역사회 이런 걸 다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움직이고 어려울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푸시하시죠. 예, 조력자 역할도 하고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이분들이 컨설팅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평생교육사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천시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의정부시에서 지금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연계 어떻게 할 것인지 엄청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사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의정부에도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함께 동행하는 이런 바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천시 16년 전에 이미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셨던 양병찬 교수님께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은 해리와 셀리가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강의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16년이 지난 시점, 출발은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천시를 바라보면서 이제 의정부시는 현재의 출발선은 어떠한지를 점검하다 보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잘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하시고 의정부시에 맞는 형태로 우리가 출발은 분명히 다른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맞는 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또 준비한 토론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협력과의 황석영 과장님을 모실 건데요. 황석영 과장님은 또 금천구 독산사동의 동장님으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이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몸소 경험을 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국가 부처에서 정책 사업으로 펼쳐 나가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황석영 관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의정부와 이천시의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당사자인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제기를 하죠. 그러면 민원인이라고 합니다. 민원을 넣으면 그 문제 해결을 행정에서 담당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앙부처에서 일하기 이게 이제 18년부터인데요. 그 이전에 16년, 17년에 서울시 금천구에서 동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시스템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회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큰 차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주민들을 동원하는 기구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주민들을 주인으로 세우지 않고 들러리로 세우는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책임을 주민들이 갖게 됩니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한 주인이
바로 주민이라는 거죠. 이때 핵심은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 권한이 핵심이 뭐냐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는 권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설계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주민자치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해주는 주체가 행정이었지만 이제는 주체가 주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힘든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때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지방행정 주방분권에서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중앙정부의 힘을 지역으로 내리고 지역의 힘을 다시 주민에게 내렸을 때, 권한을 줬을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 중앙행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를 뽑았죠. 그래서 그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과거의 그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좀 매뉴얼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치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주 빠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데 이 시기는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 경제적인 효율이나 성과, 경쟁에 기반한 문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시장의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혼자 사는 노인네들, 주차의 문제, 쓰레기 문제 같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행정에서 치워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지구의 온도도 늘어나고 골목길에 쓰레기 치우느냐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발상을 바꿔서 그 쓰레기 문제를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해결해야겠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버리도록 하는 거죠. 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민들의 의식 전환도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참여를 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가 아닌 자원들을 골라내서 폐기량을 줄이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협치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치의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정책 전환이 주민자치의 출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문제들을 기존에는 행정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청소업체를 고용해서 치운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방식,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주차 문제라든지 그 공동 육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평생교육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권한을 줬을 때 행정은 어떤 눈을 갖게 되냐면 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숨어 있는 잠재력을 키워낼 수 있는 학습, 이런 것을 평생교육에서 담당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3사람 이상이 모여서 그 문제를 결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 이것을 이제 저는 평생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해 봤고요.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는 평생교육사를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마을 예산을 결정하고 그다음 그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주민자치회 사업이고 이럴 때 이 주민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제 해결의 주체로서 주민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민이 등장을 하려면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 속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총회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를 거쳐서 우리 마을의 문제는 이거니까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야겠어라는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주민총회의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면 이 문제들이 평생교육의
학습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학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천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당사자와 전문가를 연결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설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랬을 때 지역사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레미콘 차량 사건으로 전봇대가 부러졌을 때 지역에 단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시신이 발견되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이럴 때 행정의 컨트롤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하려면 당사자인 주민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민이 등장했을 때 그 주민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려면 전문가를 연결하고 학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을 연계해야 됩니다. 예산을 붙여주고. 근데 이런 경험이 주민들에게 없어요. 이것을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에서 담당해 줄 수 있도록 학습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주민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주민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민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해가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 마을자치, 주민자치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반드시 지역사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풍경이 바뀌는 거죠. 동네 골목이 바뀐다든지 삶의 질이 바뀐다든지 이런 피부로 체감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생활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문제를 정의해 봤어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이 발굴하고 그 발굴된 문제를 지역사회의 주인공인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해결할 때 권한을 주고 행정은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자원을 연결하고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보충성의 원리로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가 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에 참여하게 한다. 이런 과정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을에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지역사회 축제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축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의 경험들을 공유하게 될 거고 또 그런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 자체도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전통적인 방식들 예를 들면 마을의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그다음 마을의 음악회라든지 마을의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기존의 사업들이 다 문제 해결 과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의 이러한 전체적인 원리를 관통하는 지원을 주민센터의 마을행정, 주민자치부서에서 맡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성장을 돕는 부분을 평생교육이 맡아서 저로 시너지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과정을 주도하는 권한을 주민자치회가 가져서 행정과 주민이 서로 협력하는 동행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면 지역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지역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읍면동이 3,491개입니다. 3,491개의 읍면동의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지역사회, 평생교육사와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함께 동행하면서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핵심적인 변화의 모습을 의정부와 이천시가 잘 이끌어 주시면 많은 동네에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 계시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현장을 정말 잘 이해하시면서 그 실질적으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결국은 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가지고 있는 힘이 결합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주민에게 권한을 줬는데 행정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이제 구조라는 게 있죠. 그렇다라면 이제 주민은 권한을 받았다라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이고 행정은 주민에게 권한을 주었다라면 의심을 넘어서 혁신을 이뤄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이 네 분의 토론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깨알같이 받아 적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그 정책들을 이제 입안하고 또 펼쳐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분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토론은 경기도 의회에 있는 김원기 도의원님, 정말 많은 것을 적으셨는데요. 혹시 토론 내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김원기 의원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복지의 유형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과거에 복지하면은 시혜적인 차원에서 뭐 장애인 또 아동 뭐 노인 복지를 하는데 최근 들의 복지의 유형이 주차 복지라는 말도 있어요. 주차장 가지고 이웃끼리 싸우다 보니까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주차 복지다. 또 많은 시민들이 학습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학습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평생학습 복지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복지의 유형이 있지만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에게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그 학습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우리들의 그 기본적인 학습의 욕구를 다 100%는 아니겠지만은 충족을 시켜주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어떻게 동반해서 동행을 해야만이 결국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전 첫째로 우리 아까 송원찬 학습을 원장님께서 주신 내용 중에서 의정부시의 그 시민들의 42,133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42,133명이라면은 의정부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10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집단체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42,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지만은 자세히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은요, 한 분이 여러 가지의 학습 과정을 이수를 하고 또 여러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다 보니까 연 인원은 42,000명이 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도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느냐? 대부분의 시민들이 낮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또 직업이 없는 취미생활하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 직장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주민자치 학습의 프로그램을 공간의 다양성과 시간의 다양성을 접목시켜야 한다. 공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는 하나의 시설만 가지고 모든 것을 소화시키려 하는 거죠. 이것을 공간의 다양성을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그 시설들을 평생학습의 센터와 평생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뭐 역사 유적지라든가 또 문화예술 시설, 문화예술 공간, 또 재래시장, 체육시설, 또 공공기관, 이러한 모든 시설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이용해 준다면은 좀 더 짧은 거리에서 짧은 동선에서 시민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다양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낮에만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 특정한 층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자면 매주 수요일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은
그 시간에 일찍 퇴근한 사람들은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쉬운 얘기로 조기 축구회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학교 운동장이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러한 학습센터를 운영을 할 때 격주 토요일 오후 2시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오전 또는 주일, 이걸 매일 이게 매주마다 막 반복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 거니까 그런 격주라는 이러한 시간의 다양성을 접목시킨다면은 평생학습의 유형에 참여자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의정부시의 평생학습의 생태계를 좀 이렇게 만들 수 어떨까, 하나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은 시의 그 공공기관인 자치행정국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형태를 갖추고요. 평생학습원에서는 기획과 시행, 집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동반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바뀔 수도 있겠죠. 주민자치위원회와 전체적 협의회, 평생학습원이 함께 어울려서 합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고, 기획과 시행과 집행은 학습원이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정부만의 하나의 행정의 특징을 보면은 권역별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역별 동사무소에 발맞춰 우리 의정부시는 권역별 학습센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동의 국장과 그 지역의 권역동의 3개 내지는 4개의 주민자치 학습센터와 평생학습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학습센터 내에는 평생교육사와 또 우리 학습원에서 배출되는 민간 차원의 학습 네이버가 주체적인 일꾼이 되어서 그 지역에 걸맞는, 마을에 걸맞는 그런 자치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움직이는 거. 여기에서는 또 그 하부 조직이라면 이상하지만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3개, 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우리 권역학습센터 내에서 일꾼들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조정해낼 수 있는 그런 그 평생학습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중에서 약 75%가 취미, 교양, 문화, 예술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약 24%가 인문학, 또 기타 1%가 있었는데, 이 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유지돼야만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다양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균형을 맞춘, 균형을 갖춘 학습 프로그램을 취미, 교양, 노래교실, 바둑교실, 서예교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직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특기와 미래의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의 형태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정신적인 건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문학적인 교육의 내용도 좀 더 보완되면은 우리 시민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강사들의 수급 문제를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수급하고 충족시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사 인력 을행을 우리 학습원이 주도적으로 전체를 다 가지고 권역별로 학습센터에 맞게, 권역별 주민자치센터에 맞게 강사를 제공해주고 인력풀을 형성해준다면은 다양하게 강사들이 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역시 행정과 평생학습과의 어떤 역할이 되어야 하느냐. 일반적으로 지역 기초단체 보면 행정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직적인 그 전달 체계가 됩니다.
이 행정에 의해서 수직적인 전달 체계가 아니라 평생학습원과 행정의 체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은 대화와 토론과 협상과 간담회와 여러한 다양한 의견의 채널이 소통을 해서 만들어져야지 일방적인 우리 행정안전부이겠지만은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것을 명령의 전달 체력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학습의 효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협력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은 동행을 해야 한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동반자적인 고리를 우리 기초단체와 학습원과 우리 시와 함께 노력할 때에 동반자적인 동행적인 그러한 따뜻한 인간관계와 교육의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다면 결국은 마을 주민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주민자치형의 평생학습의 학습 생태계와 결과를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자치의 그 결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그 패널들과 또 주제를 발표해 주신 교수님, 우리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다양성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공간의 다양성, 시간의 다양성, 즉 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넘어서서 이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의 다양성, 그걸 넘어서서 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왜 어우러져 있는 수많은 주체들의 다양성,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로 엮어서 어떻게 우리가 동행을 할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5분의 토론 내용을 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이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현장에서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질문도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실시간 채팅에서 나왔던 내용과 질문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지금 실시간 댓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꼭 공유해야 될 내용들은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에 대한 공감의 글이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토론이 너무 알차다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남겨주시면 또 평생교육사협회 카페 자료실에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김태일 선생님이 주신 질문은 주민세, 그러니까 세금을 직접 편성 운영하는 건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채움누리라는 분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민선 님이랍니다. 송 원장님께 딱 찍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의정부가 평생학습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열심인데 누구보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계획이나 이미 다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예, 그리고 이소연 선생님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주신 의견, 결국 시스템과 사람이네요. 평택시 이정은 선생님, 지역사회 문제가 학습의 주제가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시민몽키님이 협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여야 합니다. 오영경 선생님이 행정 플러스 주민 플러스 평생교육은 주민자치, 그야말로 마을협치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과 또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좀 추려서 제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말씀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올해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 의정부는 또 언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함께 그 다음에 그 앞서 들어왔던 질문과 연결을 해서요. 그 결국은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만났을 때 이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나서는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뭐 배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인력을 창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아마 나누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생학습원장 송원찬입니다. 제 질문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응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 그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노인 장애인과에서 이제 시에 도에서 이제 공모 사업이 돼가지고 그 공모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시 노인 장애인과에서 우리 원으로 이관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장애인만 특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그 강사를 배출을 시킬 겁니다. 그분들이 배출이 되면은 발달 장애인이든지 여러 그 장애인분들을 별도 저희가 공간에서 교육도 시키고 직업 교육도 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저희가 직업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우선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나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 예산을 본 예산에 예산을 하고 1월 달에 직원을 뽑아 가지고 이제 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은 어떤 그 교육팀에서 모든 교육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장애인이나 일반 수요자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계속 그 우리 원장님께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활동 주체 이 부분 어떻게 이제 그 인력을 배치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동 주체는 저희가 이제 동주민자치센터가 학습원으로 이제 이관이 되면은 1차적으로 그 평생 교육사를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에서 지금 활동 중인 그 간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간사분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 신분 문제도 저희가 이제 시하고 이제 고민도 하고요. 우선적으로 이관이 되면은 저희는 시하고의 통제는 좀 시에서 하겠지만은 모든 예산과 강사 직원 배치를 저희가 이제 책임을 져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시군에는 평생 교육 그 학습원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그 교육과에서 직접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수강료도 저희가 징수된 것도 저희가 쓰고 그리고 저희는 강사를 한 5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의 그 인력풀 또 직원들이 그 나가서 평생교육사로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그러면 누군가 그러면 나가서 정규직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우리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거기 학습 네이버도 있고 일반직 간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시민단체나 지역의 그 교육 활동가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체는 모든 거는 저희 평생 학습원에서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운영의 과정은 지역의 모든 교육 활동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는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고민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고민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고민을 원장님께서 저희가 이 토론회 열리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현호준 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지금 이제 주민자치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지역사회에 자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평생학습과 이제 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토론회가 평생학습에서의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을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까? 앞서 발표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 평생학습이 지금 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원이 만들어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럴 때 주민자치에서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하면 주민자치가 성장하는데도 혹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지 혹시 고민을 가지고 계시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제 궁극적인 거는 이제 뭐 동네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뭐 삶의 가치를 높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회 이런 것도 있고 평생 학습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각 동에 이제 그 강좌가 30개에서 50개 강좌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평생 학습원으로 이제 이관한다 그러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무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장들이나 위원이나 우리 간사님들이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우리 양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슬리퍼 신고 동네 같이 마실 가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지만 같이 또 공유도 하고 서로 가족 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의 그런 뜻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나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문화 여가가 너무 이제 그 비율이 너무 치중돼 있지 않냐, 70% 이상 되냐 그런데 저희 여건이 주민들이 10,000원이나 20,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지도 않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여가 시설 많이 운영해요. 뭐 에어로빅이나 요가나 댄스나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원하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비중이 높았지만 그럼 저희들은 또 속에 또 주민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충족되는 건 이제 평생학습원에서 많은 이제 접근 기간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자치가 정말 그래도 이런 490개 이상 되는 강좌를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운영했다는 거는 특히 우리 간사님들이 상당히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요새 이제 이슈가 이제 뭐 학습 문화 뭐죠? 학습 교육사? 평생 교육사 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을 갖고 이제 많은 전문가니까 이제 많은 것도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고 주민들을 뭐를 원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동네에 살면서 주민들을 알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저희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은 평생 학습원으로 이관을 돼갖고 정말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 동기부여는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 현장에서 정말 잘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민자치가 또 바라보는 평생학습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과 영역이 만났을 때는 충돌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슬기롭게 이제 그런 부분들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 김원기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는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에 없었던, 물론 이천시가 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교육자치와 이제 시민자치가 만나는 장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육자치와 주민자치가 잘 만날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자치라는 것은 결국은 협치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또는 기초단체는 의정부시, 이러한 기관들이 서로의 협력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쉬운 얘기로 아까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저 경기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시군에게 어떤 행정적인 명령을 전달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러한 것보다는 어떠한 것을 시군에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하고 서로 의논하는 형태, 기초단체가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가 만들어내고 시군이 권역별로 시행을 해나가는 거죠. 이러한 것은 결국은 의회라는 그 기능은 조례라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죠. 조례를 만들고 또 정책적인 사업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예산과 정책을 우리 평생학습원이 집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늘 귀를 크게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적합한 조례와 예산과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사업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서 여기 계신 각 5분이 의지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는 짧게 우리 또 한 번 마지막 임팩트 있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윤진희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평생교육사인 윤진희 선생님, 오늘 의정부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천시에 의지가 또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의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많은 이런 의견을 펼쳐 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지금까지 돌아온 거를 다시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천으로 돌아가서도 또 의정부의 지금 이런 의지와 이런 거를 같이 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이천시 의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천시와 의정부시가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황석영 과장님 멀리서 오셔서 사실 짧게 발표를 하셔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다음에 다시 모실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 행정안전부는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면 주민센터마다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대동소이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 와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우리 동네만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문했는데 결국은 잘 해내지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과도한 요구였던 거죠. 제가 평생교육사에게 준 권한이나 역량에 대한 지원 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바꿀 것을 지시만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도 바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교육사 한 명에게 지역의 교육 평생교육을 맡겨서 책임지라고 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권한을 주고 또 역량 지원을 해서 지역마다 전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들로 채워져서 지역이 아주 살만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도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의 자율성에 맞게 강화될 수 있도록 권한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역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정 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부서의 변화는 아마 마을 단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그 황석현 과장님의 말씀은 결국은 행정의 변화 속에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그런 가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는데 이번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담으로. 예, 동행과 동반자라는 것은 함께 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와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이 함께 동행하고 동반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욕구 충족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동행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행 행복한 우리 의정부시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그 주체는 여기 이제 마지막 두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송원창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목 디스크가 혼자 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게 앉아 있는 것도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데 뭐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원장으로서 지금 이제 확고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원이 이제 작년도 7월 1일이 되고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내년도에 7월 1일자로 동에서 운영하는 평생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이관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인 그 롤 모델로 의정부시가 또 이천시와 같이 하려면은 또 저희 직원들이 그마치 역량과 또 시민들의 그 삶의 질 상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포럼에 또 주최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나오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우리 현호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이게 뜻깊은 토론자를 마련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 주민들이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 각동의 우리 뭐 자생단체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갖고 우리 평생학습원이 큰 성과가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살짝 지났지만 이제 네, 우리 총장님 또 마지막 채팅창에 올라온 글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찬 교수님 글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시간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많은 단어가 올라온 것은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팅창이 닫혀질 순간까지 올라오는 것은 감사와 수고에 대한 이야기 주셨는데요. 특히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응원 문자 주시고 계십니다. 부천, 하남, 상주, 광주, 평택, 파주 여러 도시들에서 지금 함께 참여해서 듣고 있고요. 김태일 선생님이 위험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글은 읽어드리려고 해요. 주민자치의 꽃은 분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을별로 평생교육사 배치가 힘들다면 평생학습 분과에
평생교육사가 참여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전국에 주시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양병찬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 전달합니다. 주민은 단순 학습자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경험에 의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건 윤진희 선생님 발표인 것 같고요. 오래전에 제가 헨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모두 토론자분들께서 현장의 실천 경험을 통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과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 진행자에게 상당히 압박을 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오버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왔던 이 모든 이야기, 물론 동행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럼 동행을 한다라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점은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잡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을 잡자. 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공동체를 만드는 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저는 공동체에 다 감을 붙이면 그게 감을 잡는다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공동체 공감.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들을 우리는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동감. 같은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체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실천의 과정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모인 이 자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현장, 의정부시 현장 곳곳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주민자치 평생학습의 역군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노고를 정말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의정부시가 평생학습으로 주민자치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다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특히 겨울철입니다. 안전과 건강 늘 생각하시고 연말 연시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00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